저는 사실은 저희 어머니 없이 뭐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어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뭐 빨래, 뭐 청소, 다 해주셨고 실제 말로 지가 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였거든요. 의존적인, 네, 굉장히 의존적인 성향의 아이였고 의외다, 진짜. 또 아버지는 또 그 경찰 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확고하게 자식들에 대한 그게 있으셔가지고 조금 군대식으로 하면 큰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저녁 6시 이후로 별로 밖을 나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저는 수학여행을 제대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수학여행은 왜 안 되냐면 밤을 새고 와야 되니까 안 되는 거고 아버지가 무슨 수학여행이야 가족들끼리 여행 가자 뭐 이래가지고 아버지와 여행을 다니는 거 빼고는 친구들하고 여행을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선택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택권이나 결과물에 대한 거를 항상 엄마나 뭐 어머니나 뭐 아버지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어서 결과물이 제가 원하지 않는 대로 나오면 조금 부모님 탓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머, 의외다, 진짜. 왜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 왜 이런 걸 도와주지 않았어? 뭐 이런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의 선주 씨를 보면 너무나 주도적이고 본인의 주장이 분명하고 의견이 분명하고 다 알아서 그냥 타다닥 처리하시는 분으로 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의외예요, 그죠? 네. 어렸을 때 6시 이후에 나간 적이 없고. 근데 그건 진짜 어렸을 때 아니에요? 아니요. 몇 살 때까지? 방송 활동할 때까지도 방송 활동할 때도 어머님이 같이 다니셨고 행사 이런 거는 못 해요. 왜요? 왜요? 그게 늦게 돈인데? 끝나니까. 네, 그 지방 행사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게 더 자고 와야 센데. 되니까. 자고 와야 되니까. 헐. 네. 그 해외 행사는 아예 못 가고. 아예 그런 거는. 네. 그리고 방송도 방송국에서 뭐 몇 시간 이상 딱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딱 끝나고 안 들어오면 아버지가 이제 제재가 네, 바로 출동. 그리고 방송 가서 방송 촬영할 때 메이크업 안 돼. 메이크업? 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귀로 그 방송 활동한 그게 왜 없냐면 방송 2번인가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코디 언니 그 방송국에 있는 분이 입술에다 립을 발라주신 거예요. 그 방송이 끝나자마자 들어오자마자 이제 너 방송하지 마. 왜 입술 립스틱을 발랐다고. 발랐다고. 학생이 대학생 가수처럼 나가면 되지 왜 그렇게 성인 저기 하는 것처럼 하냐.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예대 다녔던 시절에도 학교 다닐 때 저희가 이제 학교 발표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밤을 새가지고 막 준비해야 되거든요. 안 되겠다. 집으로 와서 연습해라 해가지고 집으로 다 오게 하고, 예, 그러셨고 한 번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저 이제 그 동기 중에 저희보다 나이가 많아요. 되게 유명한 기타리스트 분이신데 머리가 좀 길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막 기타하고 막 남자분.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그 오빠한테 자네 일로 와봐. 그러더니 주민등록증 있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집안이었고 저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컸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게 좀 성인으로서 답답하고. 근데 이게 아버지의 선이 저한테는 너무 높아가지고 굉장히 존경스러우신 분이에요, 사실. 그리고 강력계도 오래 하셨고. 약간 레전드처럼 또 이렇게 많이 있는 분들이 알고 그쪽 계통에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바꾼다는 거는 아예 상상이 안 되는 수준이었고. 방송에서도 립스틱을 못 바르게 하실 정도로 진짜로 그렇게 원리 원칙이 딱 있었는데 유학 생활은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안 따라오셨어요? 난리 났죠, 난리 났는데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아예 연락을 안 했었어요. 몇 년을. 쉽게 말하면 싸우고 가신 거네, 싸우고. 저희 아버지가 원칙에 어긋나는 거를 절대 용납이 안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네가 계속 음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대라.
그래서 제가 저는 음악을 안 하면 못 살겠다. 뭐 이제 이렇게 난 유학을 가든지 난 그런 방송 생활을 안 하겠다. 그 대신 음악을 계속 공부하겠다. 그래서 유학을 갔어요. 네네네. 싸우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만 연락하고. 네. 혼자 사시는 건 괜찮으셨어요? 처음에 얼마나 어머니한테 많이 받았는지 느낀 게 이제 2달, 3달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방문을 제가 딱 열고는 집을 버려야 되나? 씌워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본 게 없잖아요. 발디딜 틈이 없었구나. 발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 어머니가 제가 저 뱀껍질 맨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옷을 그냥 벗어놓으면 엄마가 다 정리해서 빨래하고 뭐 다 해주시니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정리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지를 모르고 설거지는 아예 뭘 해먹지 말아야겠다. 빨래는 뭐 한 달치 더 이상 입을 옷이 없다. 이러고 뭐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스스로 내가 여기서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배운 거예요. 삶을. 네. 성격도 되게 많이 바꿨고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분리가 된 게 거의 40살 다 된 것 같아요. 거의 40살 다 된 것 같아요. 엄청나게 후천적으로 네, 습득을 후천적으로. 하신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딸을 너무 사랑해서 안전에 대한 아주 그 확보, 위험하지 않게 하려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율권과 선택권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죠? 모든 걸 아버지가 결정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선주 씨는 너무 어리기도 하고 또 아버지는 너무 태산 같은 분이고 그러니까 자율권과 선택권을 경험을 못한 상태에서 크면 생각보다 불안한 사람이 돼요. 생각보다 불안한 사람이 돼요. 맞아요. 저 엄청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렇지. 네,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속 뭔가를 탐구해서 그걸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조금 불안했던 게 그 아버지와 좀 떨어지거나 가족들과 좀 떨어지거나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엄청 좀 불안하고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요? 톤이 높아지고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좀 텐션이 높아지고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예. 그래서 불안이 높아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결정을 잘 못해요. 되게 우유부단하다. 그쵸 그쵸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잘 못하고 어떨 때는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이렇게 딱 틀에 맞아야지만 안심이 되는 네네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제가 너무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여전히 뭔가를 결정할 때 아빠라면은 이걸 어떻게 결정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기본적인 불안증이 바지를 사면 똑같은 거 2개, 다 2개씩. 왜요? 모르겠어요. 항상 물건을 2개씩 사요. 그래서 하나는 집에 갖고 있고 만약에 엑스트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쓴다. 이건 써야 된다. 왜 그거에 생긴지 모르겠는데. 불안이지 그게. 예, 네, 네, 네. 그리고 사랑 그놈이라는 곡을 쓸 때 노래를 불러놓고 이제 에디팅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이제 막 그 보컬 다 하는. 예를 들면 늘 혼자 앞에 이제 늘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늘 하려면 앞에 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늘 혼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비 씨는 늘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디렉을 봐도 설명을 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늘 혼자 사랑하고 혼자 주옥하고 늘 사랑해 노래 다 부르고 가라고 한 다음에 기사님한테 갈게요. 나가야 되거든요. 호흡이. 근데 그건 없어요. 그러면 멜로디 이거를 혼자 그게 고객님 숨소리였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넣고 사실 다 안 들려요. 안 들리는 실제로는 안 들려. 근데 저한테는 그게 이미지가 돼가지고 들리고 스스로를 너무 볶는다. 이제 발매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제 손에서 떠난 거니까 오케이 하는데 제 음악을 못 들어요. 저는. 왜요? 노래를 들으면 그때 못한 게 후회가 가요. 제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고 너무 들들볶고 뭐 잠을 안 자는 거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겉으로는 되게 여유 있는 척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은 음악을 좋아한다고 얘기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사람들이 박선준 천재인가 봐. 뭐 작사 작곡 다 하고 편곡도 다 하고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잠을 거의 안 자고 이게 이제 끝장이 날 때까지 이게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 한 4일, 5일 정도를 안 자고 나서 오전 11시쯤 이 공황장애 비슷하게 오더라고요. 그럼 오죠. 그럼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불쌍하다 생각할 정도. 근데 그게 안 변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현주 씨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고 파워가 있는 사람이 정해준 길로 갔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편안하지만 내가 결정을 해봐서 여기서 아하 이번엔 내가 잘한 거네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에 대한 신뢰나 확신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편안해질까?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게 있어야 편해지는 거예요. 증, 막 졸업장, 그다음에 무슨 경연에서 1등, 그다음에 뭐 지위, 교수로 발령 이런 걸 딱 보여주면 아 결과적으로 내가 잘한 거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 보컬 트레이너 이럴 때 호랑이 선생님 이런 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호랑이 선생님. 네, 왜냐면은 결과가 무조건 나와야 되고 원리 원칙에 의해서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이 결과가 안 나오면 이 과정은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제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어떻게든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아버지를 딱 제가 그래서 연락을 거의 6년 가까이를 안 했거든요. 네. 유학 가면서? 네네네. 왜냐면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28, 9 그때 교수증 받았던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잘했네. 뭐 이 정도? 비주얼도 경쟁력이야. 아까 희재 예쁘다. 희재. 자, 템포는 바뀌지 않아요. 비트가 바뀌는 거지. Good, very good. 1, 8, good. 이 정도면 좀 병이죠. 심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뒤늦게 정말 성인으로서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면이 굉장히 아쉬웠구나. 네네네. 내가 아버지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고 자율적으로 뭔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나름 어려움이 있구나를 알고 내가 엄마가 돼서는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지가 된 네네. 거야.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지가 된 네네. 거야. 정확하게 강소레이미의 호구. 저는 선택권이 없어요. 에이미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에이미는 항상 정답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지가 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이미를 양육하는 엄마로서는 이 세 가지 선택권, 자율성, 논리적으로 납득되는 거 이 부분만큼은 내가 경험한 건 절대 경험시키지 않을 거야. 네.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애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선택권을 주고 그다음에 아이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납득이 되는 거는 나는 수용해 줄 거야. 그리고 나는 아이에게 납득이 되게 잘 설명할 거야. 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키우신 거예요. 네. 또 한편으로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 사랑을 너무 듬뿍 받았지만 어머님이 다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내 나이에 해야 되는 것들을 경험을 책임 있게 끝까지 안 해본 거지. 네. 엄마가 다 알아서 뒤처리를 해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크면요. 저 남 탓해요. 네네. 네네. 아니 왜 안 치워줬어? 왜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 왜 이런 걸 도와주지 않았어? 막 이런 약간. 내가 말 안 해도 이거 좀 만들어놨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딱 독립해서 유학을 가신 다음에 미국에 유학 가신 다음에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우리 아이한테는 절대로 물려주지 않을 거야. 경험시키지 않을 거야. 나는 오히려 반대로 키울 거야. 해서 지금 에이미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난 후천적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저는 에이미가 저처럼 안 컸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좀 가혹한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좀 그랬기 때문에 좀
또 본인한테 관대하고. 네, 좀 네. 그런 면이 아빠가 그런 면이 많아요. 네. 아빠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애기같이 굴고 막 장난치고 이런 게 많은데 확실히 제 앞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을 표현을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원했던 거는 약간 진짜 친구 같은 아들과 아빠였는데 제가 부족한 것도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니까 제가 거기 이제 좀 가기가 조금 뭐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좀 이게 어느 순간에 그게 막혔다는 생각에 저도 이제 못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 오면 왜 말을 좀 많이 안 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꽤 됐네. 부모님이 뭔가를 알았어요, 저에 대해서. 저한테 뭐라 해요. 그럼 전 이제 그게 아니고 다른 건데 제 말을 해요. 뭐 때문에 그랬다. 그럼 일단 믿어주질 않으세요. 일단 그냥 제 말을 온전히 믿지 않으시고 또 그냥 제가 그 말을 했던 기억도 다 다음 가면은 없어져 있으세요. 아까 들을 준비가 되셨다 했는데 저는 말할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복잡한 감정을 특히 엄마 아빠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약간 편치 않은 면이 있다라고 그냥 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처리해야 되는 그 상황의 감정 상태에 발을 안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냥 흘려보내거나 잊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느끼는 감정을 잘 다루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둘째를 낳고 첫째 키울 때랑 많이 달랐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달랐냐면 둘째는 항상 둘째 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했었어요. 예쁜 드레스를 입었는데 샌들 신으려면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했었는데 주한이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입으면 이 신발 신어야 돼라고 항상 했던 것 같고 좀 그렇게 명령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게 이제 가족 여행을 막 이렇게 가거나 막 그러면 뭐 주한이는 저는 그냥 집에 있거나 뭐 어디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한이가 아니요 뭐 가기 싫어요 그런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이건 당연한 거다. 그냥 아빠 말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우리가 가니까 같이 가자라고 해서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억압을 한 거죠. 그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런 상황을 아예 우리 애는 좀 과묵해요.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문제의 본질을 찾아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어떤 면에서는 과묵해 보이지만 과묵하진 않은 거예요. 그럼 학교 가서도 말 잘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지금 이 정도면 나불나불 얘기를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표현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뭐 지나치게 말수가 없다든가 과묵한 그런 양상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느끼는 감정을 잘 다루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나중에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게 잘 안 되는 감정 불능 상태 뭐 이런 게 감정 불능 상태 뭐 이런 게 잘못하면 그렇게도 됩니다. 물론 이제 아빠도 제가 이렇게 세 분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네. 다정하게 하려고 되게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애쓰시는 거더라고요. 마치 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책을 보고 줄을 맞아. 그어가면서 아이의 의견을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래가지고 주한이는 이렇게 하는 느낌과 굉장히 애쓰는 거죠. 애를 쓰는데 한 가지 제가 이 얘기 꼭 드려야 되겠다 싶은 게 어떤 게 있냐면요. 낚시도 가고 어디 데리고도 가고 그런 거 캠핑도 가고 좋죠. 근데 이러한 이벤트를 자주 열어주는 것이 아이와
굉장히 가깝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착각을 하는 부모들이 되게 많아요. 착각을 하는 부모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벤트를 해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애를 데리고 캠핑을 가고 놀이동산에 가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네. 그러나 아이가 정말로 부모에게 원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눈 떠서 잘 때까지 많은 시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부모.